북한이라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럼 남녀가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했던 그때는 이 사람하고 해라 그러면 그냥 메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당증을 메고 하냐, 당원이냐 이런 것도 여자들이 많이 봤어요. 남자가 입당 못했다 그러면 동무는 당원입니까? 그랬을 때 남자가 저는 비당원입니다. 비 오는 날에 입당했습니다. 이거 농담이고 남자가 돼가지고 당원도 아니고 딴 데 가보시라요. 이렇게 하고 당원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따졌어요. 근데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면서 돈이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어 간다는 것을 본 이 세대 입장에서 돈이 곧 나의 생명력이고 돈이 곧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돈이 죽은 귀신도 부린다는 것을 우리가 실전에서 경험했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잡는 것이 나의 숨통을 트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조금 전 뉴스에서 나왔는데 평양도 100% 배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배급이 뭐 없은 지가 언젠데요. 배급이 없습니다. 뭐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배급 타러 가는 걸 크게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초등학교 이후로부터 끊겼으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지방은 배급 있단 건 없고 다 시장에 나가서 알아서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세대로 전락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칠성판을 등에 지고 나가는 그 뱃일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대요. 북한에서도. 우리도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20대 때 결혼을 하던 당시의 트렌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할 때 주변에서 간혹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을 할 때 선호하는 대상은 벤이라는 사람? 간보면 더 좋고 그리고 벤이라는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북한이 벤이라는 사람을 선호했냐? 벤이라면 나가서 낙지도 잡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온 부산물 잡아서 이거 가져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면 웬만히 월급쟁이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어느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에 있냐에 따라서 신랑감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방에 있는데 그 주방에는 한 천여 분이 결혼하는데 남편이 그 수산사업소 이런 데서 뭐 그냥 노동자예요. 근데 벤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월급 이외에 벤일을 해서 벌어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짭짤하다.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 그래도 직업이 괜찮네라고 해서 그런데 시집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실례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시당에 배치받았다. 보위부, 당간부 요직 아니어도 뭐 지도원직이나 이런 데 배치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뇌물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으니까 나를 굶겨주기지는 않겠네라고 해서 그걸 선호했던 거예요. 만약 나였다면 혼사 말이 들어왔는데 보위부 간부가 있거나 당간부가 있어요. 근데 한쪽은 그냥 직장생활 하는데 엄청 잘 살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에 누나가 남쪽에 가서 돈을 보낸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보위부 지도원이라고 해도 당간부라고 해도 권력을 휘둘러서 빌어먹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남의 걸 강탈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남을 죽여야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을 지금 책임지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보위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져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발 나한테 뭐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는 게 어때? 뭐 좀 이렇게 공짜로 좀 해줘. 뭐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보위부 애들은 좀 그렇게 생겼어요. 싸가지 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빚 좋은 게 살고 그 마누라들은 그 남편들이 하도 집에 가서 지랄해가지고 보이지도원들은 길을 못 펴고 살아. 보이지도원들은 눈알이 짭짭으리 하잖아요. 열해가지고 생긴 거 딱 보면 눈깔이 진짜 요렇게 생겼어. 사람잡이 눈깔 해서 내가 본 보이지도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예리하죠. 그러니까 사람잡이 하는데 이 곤란 똑똑한 인간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원 시키는 거야. 물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로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는 데 쓰죠. 아까 주시어님 선호공 하시네요. 손전화기를 사주는 사람, 오토바이를 사주는 사람, 나 공부 뒷바라지 시켜줄 사람 이렇게 요즘 다 골랐어요. 근데 그 결혼 트렌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북한 남자들은 여자가 나한테 휴대전화를 사줄 수 있는지 오토바이를 사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자가 돈을 벌어올 수 있는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이렇게 봤다니까요. 제가 금방 왔을 때 북한에서 이렇게 남자는 어떤 사람 선호해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 남자는 꽃뱀이냐고, 뭐냐고, 제비냐고, 뭐 여자 돈주머니를 보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북한 남자들이 진짜 누가 딱 표현하듯이 야 남자가 무슨 왜 여자한테서 수많은 돈을 요구해? 왜 여자한테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고 왜 여자의 돈주머니를 넘봐? 저희 신랑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이라는 나라의 구조상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남자들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돈주머니를 두드려 봐야 되고 그 사회에서는 여자가 돈을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래서 저처럼 막 멸치처럼 세레세레 마른 사람보다 여자가 막 몸집도 있고 힘도 막 억대에 막 세게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술에도 막 잘 끌어가지고 짐을 팍팍팍 나를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런 걸 선호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북한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군복무 10년 끝나고 돌아오셨는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무 사람도 없는 사람 주변에 형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개털인 거잖아요. 집도 없고. 근데 남자 장가는 가야 되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직장에 가서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 남자가 고민고민하고 생각한 게 저희 동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좀 재주가 있었어요. 손바느질도 엄청 잘하고 여자는 똑똑했는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어디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집에서 그 38 가네반처럼 하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파니까 여자 집은 깔끔하고 어느 정도 있고 부모 형제들하고 살지만 이 사람이 대릴사회로 들어가면 자신의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집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멀쩡하게 잘생기고 북한을 위해서 10년 동안 군복무하고 왔는데 여자 다리 불편하고 이동이 불편한데 그렇게 같이 살고 싶을까요? 이런 말 하면 모독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라고 하면 모독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두 글자가 있지 않는 이상 계산기를 다 두드릴 거예요. 그 남자들도 그 기술 같은 거 배워서 어떻게 하든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 아무리 악을 쓰고 기를 쓰고 돈을 벌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혼인의 혼사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결혼을 하는 결혼 상대 중에 가족에 혹시 한라산 줄기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왜냐하면 한라산 줄기가 있다고 한들 추방 보내지 않고 그 나라 땅에서 도망치지 않게끔만 감시만 할 뿐이지 띵가띵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승진의 기회가 조금 무너지는 것 이외에 큰 걸림돌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확신이 이미 10년, 20년 동안 북한사에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라산 줄기를 좀 소개해달라. 대한민국에 간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국경연선, 또 북한 주민들이 요즘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트렌드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게 그 왜 그러냐.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찍었는데 이 동네에서 30가족 중에 3가족, 4가족이 소위 1명, 2명씩 이빨 빠져서 남쪽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딱 봤을 경우 이 집에 어떤 오장육기라고 해서 이런 게 바뀌지는 않는데 이게 표정에서 나타난대. 벌써 온화하고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이 배포유한 감정이 얼굴에 딱 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티가 난대요. 나만의 그 가족이 가 있는 사람은 돈을 쓰는 그 냄새와 마음속의 여유 이런 게 저 집에 누군가 나만의 가 있구나라는 티가 팍팍팍 나는 정도로 돈 좀 많이 와서 웬만한 돈 걱정 없이 사는 그 한라산 줄기 나랑 가족이 된다면 나는 한국 소식도 접할 수 있고 한국에 갈 수 있는 선도 그 가족으로 인연돼서 들어가면 잡을 수 있겠구나. 저는 우선 첫째 거기에 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나였으면 난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남편 된 사람을 잘 구슬려서 그 누님과 연락을 해서 남쪽에 오기 위해서 그 어떤 결혼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 같아도 한라산 줄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간 가족과 인연을 맺고 싶어 하는 요즘 북한 젊은이들의 결혼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세뇌가 깨어야 한국에 올 생각도 할 것 같다는 안테나님의 그렇죠. 근데 세뇌가 깨지 않았으면
거기서 돈 받아 쓸 궁리하겠죠.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면 여러분 온 1년 동안 대한민국 돈 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100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하늘에서 돈 한 1000만 원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1년에 한 번씩 탁 정신적으로 딱 그 전기 충격 한 번씩 받는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아마 우리가 가만 앉아 있는데 미국에 있는 내 언니가 미국에 있는 내 엄마가 1년에 한 1억씩 보내주는 느낌일걸요? 못해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한 2000만 원 이상씩 보내주는 느낌? 북한은 날구띠에 그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돈 보내주는 가족이 있는 집과 당연히 인연을 맺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 7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가족에게 돈을 보냈던 그래서 남한에서 그 가족이 보내온 돈을 받았었던 그들의 그 찢어지는 그 쾌감 그 느낌과 북한 그런 느낌이 똑같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먼저 간 가족이 북한에 돈 보내잖아요. 그 돈 받는 입장이 나는 우리 엄마가 내 가까이는 없지만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엄마가 캐나다에 있는 우리 엄마가 멀리서 나를 굽어 보살펴 주고 있노니 나에게 이렇게 돈을 보내주니까 이게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누워서 자다가도 막 너털 웃음이 나온대.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적대적 두 국가란 김정은의 말을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북한에 가족이 간 사람들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대 국가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가져다 쳐넣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조금 더 처신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플러스 남한하고 이렇게 적국이라고 이렇게 담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족 있으면 끌려가 쳐야 한대요. 가족이 뭐 연락을 하지 않으면 뭐 끌려가 쳐요. 근데 사실 많은 탈북민들이 왔기 때문에 그 가족의 가족까지 다 가져다 처형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북한 인구 싸구리 절반 반통강 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뉴스 기사에서 봤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일. 적국이라고 한 대한민국에 간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인연을 맺고 싶어하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결혼 시스템의 트렌드가 바뀐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거의 몇 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이모가 북한에서 오기 직전에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9999 하기만 했지 그 공개적으로 저기 남쪽에 간 가족과 인연을 맺을게끔 해주세요 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단지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를 하니까 야 그냥 돈이 오니까 저 집에 가서 결혼하거나 저 집에 내 마누라가 형제 중에 한 명이면 먹고 사는 건 뭐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3, 4년 전까지만 유튜브 시작하기 전까지 통일연구원 왜 국가기관에서 제가 많은 녹취록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할게요. 북한의 여성들이 요즘 결혼을 한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 이혼할지 모르고 이혼이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겠다. 그리고 피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잘 못하는데 아이까지 건사하기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는 그 시대적인 트렌드 동거식으로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국가는 이 동거식으로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동거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적극 해서 등록을 할 때 대한 그 당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그런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동거가 아니라 정식 결혼 혼인신고를 할 때 대한 그 당적인 포치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에 어떤 무리가 되었었는데 젊은이들이 왜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지 그들의 그 입장을 제가 들어본 데 의하면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북한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많은 뇌물을 가져다 주고도 못하고 이혼되면 단련대 같은 데 보낸대요. 단련대에 가서 6개월 살고 그래야 그게 이혼이 조건이 되고 하니까 그 고달픈 이혼을 하기 전에 1년이면 1년 살아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보는 식의 어떤 결혼 문화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도 집에 앉아서 그냥 여자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북한 남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집에서 밥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이 집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방송 보니까 탈북자에 대해서 네, 인상이 나빠진대. 너무 계산적이고 정사가 삭막하다. 난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 바보이지. 누구나 사람은 다 계산적입니다. 계산을 안 하고 쓰신 분이 있으면 저랑 10번 만나면 10번 다 밥 사세요. 그리고 헌신해서 모든 거 다 계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을 계산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 다 계산적이죠.